오늘은 또 S오일을 또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마감가 거의 7%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네, 국내 정유 4사 중 4분기에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한 것이 주된 이유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까지 기관의 자금이 9거래일 연속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고요. 실적을 잠깐 살펴보면 매출액은 4조 2,803억 원, 영업이익은 93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흑자로 전환을 했고요. 부문별로는 정유 사업에서 897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석유화학 사업에서 727억 원, 윤활기유 사업에서는 1,101억 원의 흑자를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일하게 흑자를 냈다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비결이 뭘까요? 네, 쉽게 말해서 수익성도 좋고 인기도 많은 제품을 최대로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네. S오일은 석유화학 원료인 산화 프로필렌과 윤활기유, 저유황 선박유 등을 집중적으로 생산을 했는데요. 원료 얘기가 나오면 너무 어렵죠. 네. 산화 프로필렌은 자동차와 이제 가전제품의 내장재로 많이 쓰이는 폴리우레탄의 원료입니다. 윤활기유는 윤활유 완제품의 기본 원료고 저유황 선박유는 말 그대로 황 함량이 낮은 제품인데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시행을 계기로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제품입니다. 저도 지금 발음을 실수할까 봐 걱정이 네. 되는데 일단 산화 프로필렌과 선박유는 또 그렇다 치고 윤활유는 왜 인기가 있는 건가요? 네, 각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윤활유 시장이 꾸준히 확장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 윤활유는 연비도 우수하고 효율성도 높고 황 함량 또한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석유정보 전문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유업계 윤활유 수출 물량은 1,742만 배럴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활유가 친환경 테마의 수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또 전 세계 트렌드에 엮이는 만큼 생각해보면 다른 정유사들도 상황이 비슷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S오일이 유독 이렇게 부각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 정유 4사 대부분 모두 윤활유 사업에서 수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다만 S오일은 하루에 44,700배럴의 윤활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이 중에서도 실적이 특히 돋보이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해 정유 4사의 실적을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다시피 SK이노베이션과 GS칼텍스는 지난해 윤활유 사업에서 약 2,6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한편 S오일은 4,263억 원을 기록했죠. 현대오일뱅크가 보시다시피 유독 낮은 이유는 윤활기유 사업을 하는 현대 쉘베이스오일이 지난해 11월 이후 편입돼서 2달간의 실적만 추산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생산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S오일인데요. 올해 실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전망도 좋습니다. 먼저 업계 전반의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유 4사가 최악의 한 해를 보냈잖아요. 네. 증권업계에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보급 영향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석유 제품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유사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S오일은 연간으로 보면 정유 4사 중 적자 규모가 두 번째로 컸습니다만 4분기 이미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올해는 신규 고도화 시설이 안정 단계에 접어든 데다 주력 제품인 올레핀 품목도 각국의 경제재개 움직임에 힘입어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꼽힙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까지 한번 확인해 보죠. 네,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건 삼성증권입니다. 95,000원을 제시하고 있고 키움증권은 91,000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서 목표가를 뛰어넘은 곳이 사실 대다수인데요. 메리츠증권과 대신증권은 85,000원을, NH투자증권은 72,000원을 제시해서 현재 주가가 이미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